전통 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의 건축 예외 규정을 전통 사찰도 학교나 요양시설처럼 적용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계 여성불자들의 한마당 제18차 샤카디타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참가자들이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를 찾자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로 3층 건물이 소실된 수원 정예사 복구를 위해 교구 본사 용주사가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군승법사회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된 태국군 전쟁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생전에 사찰을 지어 조계종단에 기증한 무예거사 김영두 씨 49제 추모법회가 경남 진주 무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전통 사찰은 학교나 요양시설 등과 달리 건축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학교나 요양시설과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한산에 자리한 한 전통 사찰의 공양간입니다. 200석 규모로 평소 절을 찾는 대중들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나 특별 법회처럼 많은 이들이 몰리면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더욱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까지 더해지면 혼잡도는 배가 됩니다. 조금 더 대기 시간 없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좀 됐으면은 바람입니다. 공양간을 확장하거나 새로 짓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를 금지하지만 지자체장 허가를 받으면 건물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예외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 사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면 저희 도선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사찰을 위해서 최근 관련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교나 요양시설처럼 전통 사찰도 지자체장 허가를 받으면 유지 보존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전통 사찰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어가지고 우리 종교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과 또 전통 사찰을 찾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 시설을 제대로 유지 보수하고 신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전통 사찰의 유지 보존을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근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서 깊은 사찰일수록 정각이나 관리동, 요사체 등은 낡았고 달라진 환경이나 신도의 고령화에 발맞춰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콘크리트 건물이 신축되고 난 이후에 한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필요성이 언젠가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그 신축 건물을 하려면 그 입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상임위원들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시설 여건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전통 사찰을 옥죄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세계 여성불자들의 한마당 제18차 샤카디타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참가자들이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를 찾아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체험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은 세계인들의 감탄사를 쏟아내게 했고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한 화청은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성불자들이 폐막 직후 천년고찰 서울 진관사로 모여듭니다.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7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 앞에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감탄사 원더풀을 연발합니다.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불교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사찰 음식. 세계 여성불자들은 한국 전통 사찰 음식의 맛과 멋에 푹 빠졌습니다. Oh, I think this is a very, very beautiful place. It's like as I say, it's like a pure land, you know? It's very lovely. And of course, everybody was so welcoming and so kind and so joyful. One of the beauties in Korea is that, you know, the nuns and the lay people that we have met with have so much joy. You know, they are very lovely. 대웅전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고 불교 전통 의식 음악인 화청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온 세계 부처의 딸들이 함께 모여 합장하고 이경할 때 그 공덕이 장하다고. 두 눈을 감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명상체험에서 국적은 달라도 모두가 붓다의 따름을 자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질병, 기후환경, 전쟁 등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절제와 자비, 존중과 지혜라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에서 정진하는 여성불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계 여성불자들은 이번 대회 기간 토론했던 다양한 방안들을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적극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더욱 수행 정진해서 부처님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As a professor of Buddhism in the United States, I am often teaching through my mind. But here in Korea, I have been learning and experiencing everything in my heart.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원만회항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포교에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저 세계화시키는데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인연으로 전 세계가 불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세계 여성불자들. 아쉬운 마음은 잠시 잊고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진관사에서 한국 불교의 진수를 맛보며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3층 규모의 법당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수원 정혜사 복구를 위해 교구본사 용주사가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어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정혜사를 찾자 화재 복구 후원금 5천만 원을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용주사 신임 주지로 취임한 성효 스님은 정혜사는 도심 전법 포교에 큰 역할을 해온 도량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복구불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관계 변화 내지는 친숙함이 거기에서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또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정혜사가 옛날보다 몇 배로 기능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막막하기만 하지 지금 어떻게 뚜렷하게 지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잘 해서 좀
법당을 잘 짓거나 이렇게 저기 해서 신도님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얼른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도 함께해 정회사가 시민들 마음의 안식처로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회사는 지난 21일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불상을 모신 법당을 비롯해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이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창의적 불교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불교 크리에이터 4기 위촉식을 열고 최종 선정된 7명에게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4기 불교 크리에이터에는 불교의 기초교리를 일러스트로 선보인 현밀 스님을 비롯해 불화를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김동현 씨, 한복 컨셉으로 사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한 이서윤 씨 등 모두 7명이 선정됐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부처님법 전합시다란 화두 속에서 MZ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완성된 콘텐츠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교원은 작년보다 2배가 넘는 24개 기획서가 접수됐다면서 포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간담회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군승법사회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된 태국 전쟁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예비역 군승법사회는 불교의 나라이자 형제의 나라, 피로써 한국을 도와준 이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 대한민국 예비역 군승법사회가 태국 촌부리에 위치한 육군 보병 2사단 21년대를 찾았습니다. 6.25 참전 태국군 희생 용사들의 추모비가 있는 이곳에서 원명 스님을 비롯한 예비역 군승법사회는 천도제를 봉행하며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저는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도 있지만 불교를 통해 특히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6.25에 참전해서 희생한 태국군 장병들을 위한 우리가 추모 행사를 육해공군 우리 예비역 법사단에서 준비한 겁니다. 천도제는 한국전쟁 태국군 참전 용사와 유족, 태국 최대 사찰인 담막가야 스님들도 함께했습니다. 제단의 향은 태국의 향으로, 초는 한국에서 가져온 반야심경초, 한국떡 2가지와 태국 과일 6가지로 차려졌고 태국 전통 천도 의식과 함께 한국 불교 전통 천도 의식이 함께 봉행됐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한국과 태국은 형제의 나라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73년 전에 우리나라 피로써 그들은 도왔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로서 그런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6.25 전쟁 참전을 위해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당시 20살 청년은 어느덧 90세의 노병이 됐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고이 간직해온 6.25 참전 용사의 긍지를 일깨우며 잊지 않고 찾아준 예비역 군승법사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มีความยินดีมากครับที่พระและก็ประชาชนชาวเกาหลีไม่ลืมทหารผ่านศึกไทยครับ 태국 현지 언론도 예비역 군승법사 천도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크뉴스 등 태국 현지 언론사는 촌부리 2사단 21년대에서 한국전쟁 73주년을 기념해 태국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봉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을 결정하고 6천여 명의 대규모 육해 공군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태국군 장병 영가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예비역 군승법사회는 천도 법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대종사의 대각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은 용성 대종사 탄신일을 맞아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대각선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백용성 스님의 대각선 연구를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선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비불자와 타 종교인들에게도 전법도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대각선을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60회 되는 생신에 어떻게 하면 용성 스님을 딱 한마디로 용성 스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느냐. 새로운 용어입니다만 대각선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종합적인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에선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가 백용성의 참선포교,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용성선사의 법거량, 김호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가 용성진종 선교관의 특징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습니다. 대각회는 백용성 대종사 탄신 16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 성지순례와 워크숍을, 11월엔 인도 성지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사찰을 지어 조계종단에 기증한 무예거사 김영두 씨 49제 추모법회가 경남 진주시 명성면 무예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성전을 지어 사바세계에 회양한 무예거사의 뜻을 이어가자고 설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예거사가 창건해 조계종 종단에 기증한 진주 무예사입니다. 무예거사는 지난 2019년 무예사를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에 등록했습니다. 무예거사 49제 추모법회는 유가족을 비롯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해인사 스님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또한 무예사 신도회와 인연 불자들도 동참해 지역 발전과 나눔 봉사에 헌신한 고인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현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추모 법문에서 전생과 금생 내생의 3세설에 대해 설하며 무예거사의 이고덕락, 속한 사바를 기원했습니다. 삼생이 있지 않고 내생이 있지 않고 전생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다시 뜨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하모 득통선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해가 뜨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일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예.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를 이어 불교 발전에 공헌한 창건주 무예거사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창건주 거사님 아버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심이 계셨던 분이라고. 아무튼 그런 장소에 그런 분 자제님께서 정말 이 절을 지어가지고 저희 은혜사에 기증한 것, 조계종단에 기증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덕조 스님은 무예사 주지 성공 스님과 신도들에게 창건주의 뜻에 따라 이 시대에 맞는 포교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무예의 몸짓으로 포교를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좀 성공 스님은 또다시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이 무예사의 주인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가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서원으로 구인사 산문을 연 지 78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2일 구인사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일대에서 1945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 구인사 창건을 기념해 단오맞이 공감의 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개산 78주년을 맞은 구인사는 한국 전통문화를 통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행사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놀이 한마당에서 다양한 전통 놀이에 참여하고
단오 들차회 부스를 방문해 차와 다식을 시식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인사를 찾은 4부대중은 백자리 앞 단오 행사장에서 그네뛰기를 즐겼으며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옥상 주차장 일원에선 제기차기와 투호 던지기, 사방치기,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동암사가 삼존부를 새롭게 모시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암사는 법당 조성 32년 만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봉안하고 대중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는 제주불교 의식 보존회 스님들의 점안 의식에 이어 태고종 종회의장 법담 스님의 법어, 트로트 가수 이하준의 축하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동암사 주지 진철 스님은 새로운 부처님 앞에서 신도들과 함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큰 부처님을 오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조금 작아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목조로 이렇게 삼존부를 모셨습니다. 계룡산에서 산새들과 교감하며 수행하고 있는 계룡산 고왕암 주지 견진 스님이 산문 시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유성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신원사 주지 마휴 중하 대종사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7기 독림회 도원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지인 스님과 불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견진 스님은 17년간 계룡산에 머물며 사진으로 담은 아름다운 풍광과 동식물의 모습, 직접 쓴 산문시를 계룡산에서 자연을 노래하다란 제목의 책으로 엮어 올해 어린이날 출간했습니다. 자연에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꽃을 가꾸고 나비를 사랑하고 산새들과 주고받는 교감의 이야기가 자연의 교과서로 어우러져 인생의 깨우침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결정코 그대를 사랑하리라. 저자 견진 스님은 계룡산 신원사 벼감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해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복지학과를 수료하고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15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현재 계룡산 고왕암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이람 주지 우신 스님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회양하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선 우신 스님이 직접 천연 염색한 천에 꽃과 과일 등을 그린 작품 7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신 스님은 지난 20년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어르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오고 있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도 7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져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는 스님은 미처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그림전 주제를 회양으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